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오늘은 제게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바로 수급자분이 보상금이나 보험금, 퇴직금, 합의금 등의 일시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인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기 대구에 혼자 사는 70세 정다복 어르신이 계세요. 어르신은 이번에 몸이 안 좋아서 자신이 예전에 들어놓은 보험에서 보험금 2천만 원을 받게 됐어요. 몸이 아파서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목돈이 생기니까 마음의 위안이 됐어요. 그런데 어르신이 수급자라면 이런 경우 고민이 생길 거예요. 이 돈을 받으면 혹시 수급자에서 탈락할까 하고 말이죠. 아마 직장을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게 됐을 때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 거예요. 또 뭔가를 신고하거나 사는 집이 재개발되었거나 해서 보상금을 받는다던가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는다던가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을 받는다거나 실업급여의 조기 취업 수당을 받는다거나 내가 만약 어떤 사건, 예를 들어 사기나 절도와 같은 사건의 피해자라서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는다거나 하면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이처럼 매달 받는 돈이 아니라 어쩌다 한두 번씩 받는 돈, 이런 돈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일시금이라고 해요. 그럼 수급자가 이런 일시금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식적으로 받는 거니까 공적 이전 소득에 속할까요? 아니면 내가 어떤 것을 한 것에 대한 보상이니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속할까요? 둘 다 아니에요. 그럼 뭐냐? 바로 금융재산에 속해요. 그렇다면 이걸 받아도 수급 자격이 유지되는 건가? 혹시 받았다가 수급자에서 탈락하면 안 받으니만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건 수급자분의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수급자원의 가구원 수가 몇 명인지, 어디에 사는지, 수급비를 얼마 받는지,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해당 금액을 받아도 되는지 안 되는지가 정해지죠. 그럼 이제부터 이걸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장 쉬운 방법은 자신이 갖고 있는 예금이나 적금, 보험 해지 환급금, 주식 등으로 얼마 갖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걸 다 더한 게 금융재산인데요. 만약 갖고 있는 금융재산이 500만 원보다 적게 있다면 500만 원과의 차액만큼 더 받으셔도 돼요. 예를 들어 내게 금융재산이 300만 원 있다면 200만 원은 더 받으셔도 되는 거죠. 그런데 금융재산으로 500만 원 넘게 있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일시금으로 받는 돈이 이 금액보다 많은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럴 경우에는 먼저 자신의 재산이 얼마 있는지 보세요. 여기에서 재산은 아까 제가 말한 금융재산 500만 원과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에요. 왜 이걸 제외하는지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정부는 수급자라도 비상시를 대비해서 비상금을 갖고 있어도 된다라고 해서 재산에서 500만 원을 차감해줘요. 이걸 생활준비금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생활준비금 500만 원은 수급자가 갖고 있어도 없는 돈이라고 봐요. 또 은행이나 보험회사, 신탁회사, 카드회사, 지자체 등에서 대출받은 금액은 부채라고 봐서 재산에서 차감해줘요. 그런데 마이너스 대출이나 카드론, 아는 사람에게 빌린 돈은 부채로 보지 않고 그 돈도 수급자분의 재산이라고 보니까 이 점 꼭 유의해주세요. 이렇게 자신의 재산에서 생활준비금 500만 원과 부채를 뺀 금액이 기본재산 공제액보다 적게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은 더 받아도 돼요. 그래서 내가 대도시에 사는데 재산이 6,900만 원보다 적다거나 중소도시에 사는데 재산이 4,200만 원보다 적다거나 농어촌에 사는데 재산이 3,500만 원보다 적게 있다면 해당 금액과의 차액만큼은 더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난 부산에 사는데 내게 생활준비금과 부채를 뺀 재산이 5천만 원 있다 하면 6,900만 원에서 5천만 원을 뺀 금액인 1,900만 원만큼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의료급여는 기본재산 공제액이 다른 급여들보다는 좀 낮아서 대도시 5,400만 원, 중소도시 3,400만 원, 농어촌 2,9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다르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그런데 수급자분들 중에는 재산이 기본재산 공제액보다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생계급여 수급자라면 여러분이 받는 생계급여 금액을 0.0626으로 나눈 금액만큼은 더 받으셔도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생계급여로 50만 원을 받는다면 50만 원 나누기 0.0626 하면 798만 7,220원이 나오는데요. 이 금액만큼은 일시금으로 받으셔도 돼요. 내게 금융재산이 300만 원 있다면 생활준비금 500만 원과의 차액인 2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798만 원에 200만 원을 더한 998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만약 내 재산이 기본재산 공제액보다 1,000만 원 적게 있고 생계급여로 54만 원 받는다고 해볼게요. 그럼 기본재산 공제액과의 차액 1,000만 원에다 54만 원을 0.0626으로 나눈 금액인 862만 6,198원을 더한 금액만큼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1,862만 원을 더 받으셔도 수급비에 영향이 없죠. 만약 난 주거급여만 받는다, 교육급여만 받는다 하면 자신의 소득 인정액을 직접 알아야 하는데요. 자신의 소득 인정액을 알기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영상 올려놓은 것이 있거든요. 해당 영상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소득 인정액을 알았으면 해당 급여의 소득 인정액 기준에서 자신의 소득 인정액을 뺀 것에서 0.0626을 나누면 돼요. 예를 들어 나는 4인 가구 주거급여 수급자인데 소득 인정액이 2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4인 가구 주거급여 소득 인정액 기준이 219만 원이니까 219만 원에서 200만 원과의 차액 19만 원에서 0.066을 나눈 금액. 그러니까 303만 원 이상의 일시금을 받으면 주거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해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다복 어르신의 예를 볼게요. 어르신은 대구에 사는데 전세 6천만 원 집에 살고 있고 통장에 500만 원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어르신은 주거용 재산으로 전세금 6천만 원에 95%를 곱한 5,700만 원이 있다고 봐요. 여기에 예금 500만 원이 있으니까 어르신은 재산이 모두 6,200만 원 있다고 보겠죠. 이 금액이 대구의 기본재산 공제액 6,900만 원보다 적으니까 어르신의 재산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정다복 어르신이 이번에 보험금으로 2천만 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정다복 어르신은 원래 재산이 6,200만 원이 있었는데 8,2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죠. 그럼 어르신은 어떻게 될까요? 수급자에서 탈락할까요? 제가 계산해 볼게요. 정다복 어르신의 재산은 8,200만 원이에요. 어르신은 대도시에 사니까 기본재산 공제액이 6,900만 원이에요. 여기에서 주거용 재산 5,700만 원과 예금 500만 원을 빼볼게요. 그럼 700만 원이 남죠? 그래서 이 금액만큼을 추가로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험금 2천만 원 중 700만 원을 기본재산 공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보험금 2천만 원에서 700만 원이 빠지니까 1,300만 원이 남죠. 보험금은 금융재산으로 보니까 여기에서 생활준비금으로 500만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럼 아까 남은 보험금 1,300만 원 빼기 생활준비금 500만 원 하면 800만 원이 남는데요. 이 금액이 정다복 어르신이 갖고 계신 금융재산이에요. 그럼 어르신이 보험금을 받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금융재산은 소득 환산율이 6.26%인데요. 그래서 800만 원에 6.26%를 곱하면 50만 800원이 나와요. 이 금액이 어르신 재산의 소득 환산액인데요. 이 금액에다 어르신의 소득을 더한 게 소득 인정액인데 어르신은 소득이 없으니까 소득 인정액이 50만 800원이 나와요. 그래서 어르신은 수급비로 생계급여 기준금액 54만 8,349원에서 어르신의 소득 인정액 50만 800원을 뺀 금액인 4만 7,549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르신은 보험금 2천만 원을 받아도 수급자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수급비가 54만 8천 원에서 4만 7천 원 정도로 줄어요. 그런데 만약 어르신이 기초연금으로 30만 원 받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르신의 소득 인정액은 기초연금 30만 원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 50만 800원을 더한 금액인 80만 800원이 나와요.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이 약 54만 원, 의료급여가 73만 원, 주거급여가 82만 원이니까 어르신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해요. 주거급여는 겨우 받을 수 있지만 그 금액이 이전보다 줄고요. 그래서 어르신은 보험금을 안 받았을 때에도 기초연금 때문에 수급비가 30만 원 깎여받아서 힘들었었는데 여기에 보험금을 받으면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못 받게 되니까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더구나 70세라면 병원에도 자주 다닐 수 있는데 의료급여를 못 받으니까 이전보다 의료비가 많이 들 거예요. 여기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로 받을 수 있는 다른 부가 혜택도 못 받게 되니까 기초연금을 받으면 오히려 안 받으면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안 받는 것이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저는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수급자는 수급자라는 이유 때문에 뭔가를 신고해서 보상금을 받을 때도, 가해자가 합의금을 받을 때도, 아파서 보험금을 받을 때도 이것저것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이었어요. 누군가는 당연하게 받는 돈인데 수급자는 이런저런 계산을 해봐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할 수 있다 보니까 아쉬운 마음이 너무 크더라고요.
특히 제가 정다복 어르신으로 말한 사례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면서 기초연금만큼은 수급자의 소득 인정으로 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오늘은 수급자가 보상금, 퇴직금, 합의금, 보험금과 같은 일시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제게 많이 물어보셨던 내용이었는데 이해가 잘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받은 일시금은 언제까지 영향이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는 걸로 하고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